보통 화요일 날 제가 방송을 수요일 날까지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월요일 날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1일 날, 그러니까 104주년 3.1절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정말 시각과 또 분석을 내놓고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옳은 것도 그러다 그런 것도 옳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그런 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감한 그 한일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그 높은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할까 봐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애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받아가지고 여러 동료들에게 보내주신 우리 애청하시는 정말 지지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00회까지는 여러분 각계 개인에게 보내드리지만 앞으로 101회부터는 유튜브에 올려놓고 또 여러분들이 각 섹트에 들어와서 방송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게 될 겁니다. 계속 방송은 힘 있는 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 사태가 대단히 긴박합니다. 아마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과거의 냉전 시대의 구도하고는 다릅니다. 과거 냉전 시대는 힘과 힘의 대결이었고, 우리는 그래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전쟁 때문에 50년대 전쟁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우리에게 지원군을 보내서 한국 참전이라는, 또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에서 대한민국이 참전을 결정하는 소위 트루만의 그런 용단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사일성으로 살아났고, 메가더 같은 용장에 의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을 단행했고, 그로서 북쪽의 보급로를 차단해 가지고 소위 해문산, 지리산의 빠르치산들이 잠복에 있었지만 정규전은 거의 마무리되지는, 그리고 우리가 북진을 해 가지고 저 압록강까지 가서 평양 시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환고양 같은 그런 시민들 대회를 열었던 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 준비되지 않은 여러 군사장비들이 얼어붙어 가지고 다시 호텔에서 일사후퇴라는 수도를 다시 내주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지만, 중공군의 막대한 인명 인해 전술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화력과 우리 국민의 의지로 6.25를 정말로 잘 격퇴했습니다. 그래서 53년 휴전 이래로 우리는 사실상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은 말도 없이 핵무장을 했습니다. 지금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핵이 한 60여 발 된다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그 다음에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SLBM,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IRBM, SRBM, 중거리 미사일이죠. 그 다음에 또 순항미사일, 또 그 다음에 장사포, 방사포, 이런 각종 일반 포에다까지 전술핵을 장착해가지고 우리의 사정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정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핵의 법제화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서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험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윤석열 정부 이래로 한미 동맹이 다시 결속되고 제대로 프로그램에 있는 훈련을, 가상이 아니라 실제 훈련을, 소위 한반도 평화를 막기 위한, 전쟁을 막기 위한 방패훈련이죠. 그 방패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걸 공격훈련이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군이 깊이 좀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시진핑 3기가 이제 이번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강경한 시진핑의 그런 제시에 대해서 미국이 민감하고, 그 대만을 지키는 전선에도 아마 미국은 또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국력이 두 개 전쟁이 3개로 압축됐는데 한 개 전쟁에서 3개로 늘어지면, 두 개 전쟁이 3개로 늘어지면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자기 나라 안보가 이태로운데 우리를 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 이 동맹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핵무장론까지 나왔는데,
핵은 미국의 우산 밑에 의존하더라도 우리 국민적 결의,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한미일 소위 심지어 군사적 동맹관계는 아니더라도 군사적 전략관계는 맺어져 있어야만 신냉전이라고는 북방 삼각나라, 북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남방, 서울, 일본, 미국 이렇게 딱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불안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불안한 평화마저도 깨지게 생겼다 이게. 이때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는 일본을 미국 동맹관계고 우리하고 한미동맹이지만 일본을 파트너로 집어넣어야만 전략기지로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이야. 한국 안보를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야 지금 산업도 발전하고 지금 수출도 위축되고 자꾸 지금 기술 경쟁에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밀리니까 우리가 더 뻗어나갈 길이 약해요. 시장계 측에서. 미국과는 군사적 동맹이지만 중국과는 경제적 사실은 전략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또 약간 기울어지면 중국이 어떤 행동을 미국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북한을 자극해서 전술핵을 담보로 한 구체적 구태의연한 전쟁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냐. 위협을 할 확률이 높다 이게. 여기에 지금 일본이라는 파트너십이 절대 필요해요. 아마 이런 면에서 그동안에 새로운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일그러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노력한 결과 아마 어떤 수준에서 미국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다소의 안정을 추구해주고 일본 사람의 자존을 높여주면서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 끝에 지난 3.1절 기념식이 있었지 않는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세기가 넘었어요. 104년. 그럼 역사에 묻어야 돼 이제는. 그리고 한일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왜냐?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할 때 포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일체 거론이 안 되는 걸로. 근데 지금 갑자기 국제법에서 관례를 찾아보니까 판례를 찾아보니까 개인적인 재판을 통해서 국내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의 원한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노골적인 사과를 요구했어요.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일본으로. 근데 일본은 국민성이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요. 독일은 프랑스에게 얼마나 많은 지금 사과라고 사죄를 합니까? 직접 총리가 가서 독일인들을 학살했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통 안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매년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일본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해요. 과거에 일본 천황이장 통한이라는 말로서 한국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오부치 총리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적 파트너 관계를 만들려고 그때 얘기가 나온 말이야. 오부치하고 김대중 총리가. 그래서 같은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자. 그 평화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야. 우리의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한반도 평화는 무너지게 파괴되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새 정부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간략한, 쉽게 말하면 분명히 지적을 했어. 일본은 과거에 군국주의자였고 침략주의자였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일본도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다. 왜? 일본이 전쟁 나면 병창지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6.25 전쟁도 그랬지만 일본이 전략적인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요코스카에 있고 그다음 오키나와에 있지 않습니까? F-22 최정예 스텔스 전투기 같은 전폭기 같은 것은 다 오키나와에 와요. 거기서 사실 한국의 군산비행장이 올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전략기지, 괌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일본은 휴민트, 즉 사람에 한 정부는 약합니다. 왜냐면 우리 탈북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탈북했잖아요. 그들이 전부 정부망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정부는 약해 우리보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있냐? 위성이 7개나 지금 북한 상공에 써 있어요. 그 위성 정찰이 가능해요.
우리 지금 군사합의 때문에 DMZ를 정찰할 수 없어요. 이런 취약한 점을 일본을 통해서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지소미아라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한다. 한미일이. 근데 지난번에 일본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수출에 제한을 받았죠, 우리가. 아직 그거 못 풀었어요. 지소미아도 아직 복원이 완전히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방어망이 구축되고, 방어망이 구축되면 김정은이 모험적 행동이 중지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구상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5분 30초 정도 연설에서 뭐 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친일분자 아니에요. 그렇게 메모라 가지고는 국론만 부여돼도 좋을 게 없어요. 국가의 공동이익에는 여야가 없어야 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보예요. 또 국익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여야는 완전히 정말 핵심적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다시 우리가 지금 G7에 가냐 못 가냐의 갈림돌에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성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추락해버린다는 21호. 지금 10위권에서.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비참한 사회에 살면 되겠어요? 어쨌든 건설적인 분야에서. 어제 저기 오늘 친구 되는 거예요. 베트남 보세요. 전쟁 20년 만에 미국하고 수교를 해요. 우리는 베트남하고 수교한 지가 벌써 30년 내일 모레잖아요. 우리도 지금 베트남전 끝난 지가 좀 불과 한 50년 됐는데 그 20년 전에 벌써 수교를 해서 베트남과 수교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좀 수교가 30년이잖아요. 저가 다 파트너를 만들어서 세계 질서에 편승하고 국가 이익을 쟁취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이란 삼국 군사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의 모험주의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3.1 정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1 운동은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의 자주성, 독립성, 민주성을 발휘했어요.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늘 그 글을 쓰는데 보면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분단은 점령군으로 미소가 들어가지고 소련은 이미 나갔다 해방군 역할을 하고 근데 미국은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소련이 정말 해방군으로 와서 민주주의를 북한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인권을 그리고 민주를 자유를 주고 갔냐 그런 얘기야. 철저한 독재 정치를 김일성 유은 통치를 하도록 3대 세습을 인권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인권의 가장 핵심 가치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밥을. 식량 때문에 지금 굶주린 사람이 도처에서 수십 명이 나오고 있어요. 왜 식량이 지금 절단났습니까? 지금 북한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때도 그랬지만은 20% 정도의 경제가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최고 정예 토대가 좋은 사람들이 사는 평양만은 배급이 원활히 가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가 자기 책임에 맡겨놨어요. 그것이 장마당 경제예요. 그래서 한때는 장마당이 노동당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돈주들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장마당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결정되고 여기서 가격이 일정돼요. 근데 김정은 정부가 들어와서 3년 전에 장마당 경제가 제한을 받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봉쇄 때문에 장마당이 공급이 안 되는데 그나마 가장 핵심적인 것 석유하고 쌀을 가격 제한을 해놓고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모든 쌀 거래 자유로운 거래를 중지시켜 버렸다 이게. 그러면 북한에서 쌀은 정부가 주는 배급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밀하는 건 전부 외국에 수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떼기밭을 일궈가지고 협동농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터에서 밀보리를 심고 보리를 심고 쌀을 심어서 그것을 갖고 와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교환도 하려고 현금도 만지고 하려고. 근데 그 거래를 막아버렸다 이게. 일반
개인적으로 취득한 쌀도 정부 협동조합에 생산량으로 내놓고 그 조절 밑에서 공급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억제를 시켜놓으니까 공급이 수단이 좋은 사람은 밀수도 하고 별짓 다 해서 갖다 먹겠지만 수단이 정직한 사람들은 쌀패를 가지고서 쌀을 못 가져와요. 보리를 못 가져와요. 옥수수를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제2의 고난이에요. 극단적인 굶어 죽는 모험이 생기면 이제 인민은 더 못 견딥니다. 말은 이민이천,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데올로기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도처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놓고 계속 김정은이가 농민 정책에 대하여, 농업 생산에 대하여 이런 주제를 걸어놓고 토의를 연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 방안과 안 되니까. 지가 별의별 말리만 운동까지 해봐도 생산이 안 올라. 150만 톤이 모자라. 그런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굶어 죽는 나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 간부들을 불러다 놓고 평양에서 날마다 농업 생산을 높이는 데 대하여 주제를 놓고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또 총살이 나올 것 같아요. 책임 못했다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미국, 일본, 한국의 관계가 냉각되면 북한은 그런 기회를 노려서, 또 중국도 대만 공격을 위해서 미국을 분산시킬 필요를 느끼고 한반도 위협한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런 점에서 이제 1세기를 넘긴 3.1절의 의미는 되새기고, 우리가 일본에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고통받았던 그 시대는 뼈저리게 느끼되 그들의 반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를 위한 실익이 있는 한일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3.1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확실히 재고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그걸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일본하고 고민하다가 배상을 요구하는 징병당한 사람들의 배상은 한일 국교를 정상화할 때 청구권으로 얻어온 유상무상한 8억 불 얻어왔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제철, 포항제철이 생겨난 거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융자를 받아다가 오늘 이런 부를 축적한 거예요. 반도체 가지고. 그럼 이런 이익을 받던 기업들이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떳떳하게, 일본 니들 안 줘, 좋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일본으로부터는 65년에 이미 총괄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에게 그때 미쓰비시라든지 일본제철이라 이런 회사들이 강제징용을 갖다가 탄광에다 막 사하린 탄광, 일본의 사도광산 탄광 다 가서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고생당하고. 못 받아온 돈이 많아, 임금도. 유골도 못 찾아와서 수십만 불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데서 일본은 일본대로 변칙적인 수단을 쓰든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어떤 수단이든 재단에 돈을 기여하는 식으로 일본에 간 우리 학생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형식을 거쳐서라도 변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외교의 수단이에요. 외교란 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각 국민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그것이 유명한 김대중 오부치의 선언이에요. 일본 총리 오부치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 같아도 아주 지혜롭게 풀어가지고 과거에 일본 천황이 통속의 정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과를 했던, 상징적 사과를 했던 그런 기준을 해치지 않고 일본을 파트너로 우리 같이 번영의 길로 가자고 약속했던 그 선언의 기준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이해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 긴급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디 3.1 정신의 깊은 뜻을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새기고, 억울했던 4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왜 일본의 식민지 속에 들어가서 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참전국 서열의 승전국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본을 갈라야 할 텐데 우리를 갈라놓고 아직도 광복에 미 수복지구를 남겨놓은 채 우리 민족은 시달려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려서 통일 한국을 가기 위한 일단은 핵의 위협으로부터 또 다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향한 전진을 향해서 G7 국가 그 이상의 국가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3.1절 그리고 한일 관계가 성숙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